네, 자 오늘 방송 4사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오전장 특징주로 꼽았는데 역시 어제 이야기 나왔던 셀트리온도 보이고 한미약품,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보였고요. 자 그런데 염성환 차장님은 오늘 오전장에 어떤 종목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보셨어요? 오늘 제가 이제 본 거는 이제 빅히트. 예, 부터 좀 말씀을 좀 해드리면 네. 이제 빅히트가 사실 한때 이제 공모주 청약할 때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좀 참여도 하시고 굉장히 논란도 많았죠. 이렇게 아미들이 한 주씩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한때 3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거의 사실 반토막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이제 최근 흐름은 주가 흐름은 굉장히 견조한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 특히 4분기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그 방탄소년단 이 BTS가 또 앨범이 나왔는데 그것도 좀 판매가 좀 잘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공모주가 상장을 하고 나서 항상 기관 투자들이 그 전에 들고 있던 물량도 있지만 이 락업이라 그러죠. 보호예수가 걸리는데 그게 한 달, 3개월, 6개월마다 이게 풀리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얼마 전에 11월 그때 16일인가요? 그때 한 달짜리가 풀려가지고 또 한 번에 이제 물량이 나왔는데 당분간 한 이제 그 1개월짜리 나왔으니까 3개월까지 봤을 때 한 2달간은 물량 부담은 좀 크진 않아요. 일단 나올 건 나왔고 그리고 오히려 수급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뉴스가 어제 나왔잖아요. 어제 코스피 200 지수의 그 빅히트가 편입됐죠. 이제 그 특례 편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에 이제 부합을 해서 12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리밸런싱을 할 때 기관 투자들이 이제 추정하는 매매가 들어올 텐데 보통 이제 그게 결정이 되면 그날 종가까지는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어쨌든 공모 이후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매력에다가 거기다 수급적인 이슈까지 더 곁들여진다라면은 일단 최소한 12월 10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날 종가의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면 항상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 후부터는 빠지는 경우가 되게 네네. 많았어요. 한 2주 정도는.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이벤트가 끝나면 빠진다는 걸 염두로 해두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9일이나 10일 정도에는 일단 좀 한번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또 흘러내렸을 때 다시 한번 저가 매수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BTS 외에 사실 그 빅히트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게 지금 절대 싼 건 아닙니다.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70배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 기준으로 30배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너무나 과도하게 좀 낙관적인 것 같고 네. 솔직히 BTS는 지금 정점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BTS 잘 나가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네. 알아요. 우리 전 국민, 전 세계가 다 아는데 빅히트 주가는 별개거든요. 빅히트 주가에는 그게 반영이 돼 있고 빅히트가 더 가려면 최근에 어떤 그 소속사도 인수를 했던 것 같은데 BTS를 대체할 또 새로운 뭔가가 나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안 보이면 그냥 전 주가는 그냥 정체를 보일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YG가 한 번씩 주가가 정체됐다 레벨업 됐을 때 새로운 뭔가가 나왔거든요. 블랙핑크도 그랬고 네네. 트와이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빅히트도 그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인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단 12월 10일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시되 그런 것들이 확실히 우리가 확인될 때까지는 너무 막 길게 보고 장기 투자보다는 저는 좀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빅히트를 첫 번째 오전장 특징주로 꼽아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12월 10일 정도, 12월 초까지 네. 정도를 짧게 일단 보고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뭔가 또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아이돌 그룹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 그걸 확인하고 나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 길게 가시려면 이렇게 시각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빅히트는 오늘 2%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87%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다음 또 두 번째 특징주 어떤 거 보셨나요? 네, 요새 두산인프라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쵸.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경쟁사죠. 네. 근데 현대중공업 지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의 계열사잖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가 이제 본입찰에 드디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 인수 전에 뛰어들었는데 유진기업하고 아마 이제 서로 경쟁을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현대중공업 지주가 인수에 성공을 하게 되면 현대건설기계 입장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자기가 돈도 안 내고 경쟁사를 인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 돈은 어차피 이 지주회사가 내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현대건설기계는 상당한 경쟁사 하나를 그냥 거저얹는 그런 좀 그쵸.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뭐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또 사업도 정리할 수도 있고 서로 또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가 있거든요. 서로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특히 현대건설기계가 좀 약점이 뭐냐면 인도 시장은 1등이에요. 인도에서는 현대건설기계가 굉장히 잘하는데 네. 중국 시장에서 항상 밀려요. 점유율이 그러니까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에 비해서도 굉장히 주가가 좀 할인받는 이유가 세계 최대 시장이 중국인데 중국에서 점유율이 많이 올라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했는데 어쨌든 이제 인프라코 만약에 인수되면 그런 약점이 해소가 되니까 주가가 더 레벨업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PBR이 한 0.5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 굴삭기 회사가 지금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전 세계 굴삭기 회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PBR 0.5배면 결코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뭐 우리가 염두를 해둔다면 지금 당분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산인프라코 매각이 아마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현대중공업 지주가 될지 유진기업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기대감은 있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히 결정되기 전까지 아마 뉴스가 언제쯤 나올 거예요. 자, 언제 이제 발표하겠다. 네. 그럼 그 발표 시점이 이제 다가올 때는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또 만약에 발표를 했는데 유진기업이 되면 그쵸.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난감하죠. 그 전에 그러니까 분명히 뉴스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언제 결론이 날지는 아마 뉴스 통해서 아마 체크가 가능하니까 그때쯤에 아마 뭐 우리 마치 그 게임주 신작 게임 발표하기 전에 좀 약간 매도하는 게 좋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번 이 현대건설기계도 매매 타이밍은 잡아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특징주로는 현대건설기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랠리를 좀 즐기다가 이제 소식이 나온다, 뉴스가 발표된다, 뉴스에 팔아라. 항상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뉴스 나오기 전에 그때쯤에 정리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마지막 특징주도 하나 볼까요? 마지막 어떤 거 보셨어요? 네, 뭐 네이버, 카카오. 근데 사실 네. 저도 이제 고객분들한테 정말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이 두 종목인데 네. 왜냐하면 백신 때문에 다들 머리가 아프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건 다들 아는 사실인데 백신이 나오면 과연 올해만큼 성장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심도 하고. 그러니까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백신이 무슨 상관이냐? 카카오 안 쓸 거냐? 네이버 쓸 거고 카카오페이 웹툰도 보고. 그러니까 백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의 논리가 하나 있고 아니다. 그건 아는데 당연히 올해보다는 내년이 꺾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주가도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백신이 나오는 게 언택트 기업들 입장에서 솔직히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쵸. 엄밀히 따지면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지만 그 카카오나 네이버를 봤을 때 백신이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좀 더 가속화시킨 것 뿐이고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경제가 바로 정상화되지는 않거든요. 그쵸. 우리 한국만 해도 내년 3월이나 4월 돼야 뭐 한 3천만 명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백신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 한 번 맞는다고 모든 경제가 다 정상화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아직은 안 하고 그렇죠. 있어요. 최소한 저도 한 2년은 갈 것 같아요. 최소한 백신이 나와도. 그러니까 물론 올해보단 좋아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온라인 쇼핑도 계속 할 거고 카카오페이 쓰고 네이버페이 쓸 거고 이게 사실 그냥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전혀. 그리고 이 네이버하고 카카오 좀 분리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특히 카카오가 좀 좋은 점이 자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카카오페이도 있고 페이지, 뭐 카카오뱅크, 뱅크. 모빌리티 다 이런 것들이 자회사인데 카카오 특징은 그러니까 약간 그 이 자회사들 사자처럼 키워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야, 너 알아서 해봐. 너가 알아서 커. 그러니까 분할을 미리 해놓고 거기서 성공하는 것들을 이제 상장을 시켜줍니다. 인정을 해주고 이제 실패한 것들을 이제 멀리 하는데 약간 이제 동물처럼 키우는 것 같고 네이버는 성격이 다른 게 자기 안에서 살살 키워줘요. 관리하고. 키워서 관리하다가 잘 되면 저번에 네이버페이 잘 돼서 분사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것처럼 양반처럼 좀 키워주는데 그게 좀 약간의 스타일이긴 한데 어쨌든 두 회사 다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성격의 차이지만,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웹툰 시장, 일본은 애니메이션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카오의 그 피코마라는 그 서비스가 일본에서 1등을 했어요. 네. 애니메이션 다 제치고 그 정도로 웹툰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네이버 웹툰은 미국을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도 지금 뭔가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국내만 보면은 이 정도가 한계라고 저도 보는데, 해외가 열렸고, 특히 카카오가 지금 그 네이버가 일본의 야후 재팬하고 사업을 지금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불편한 게 현금만 써야 돼요. 그거 아시죠? 네, 카드를 잘 안 써요. 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앞으로 카드를 쓸 확률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핀테크 전자결제 할 게 지금 너무나 많아요. 한국은 누구나 써요. 그쵸. 근데 일본은 이만큼 룸이 남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 네이버는 거기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장 여력을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아직은 저는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우리가 버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 오히려 이렇게 좀 백신 때문에 흔들릴 때 저는 내년 보고 오히려 좀 비중을 늘려보자. 왜냐하면 성장에 대해서 의심할 종목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좀 모든 분들이 갈팡질팡할 때, 사실 모두 다 좋다 그러면 이미 주가 또 50만 원 가 있겠죠. 그쵸. 카카오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가 좀 기회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카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또 함께 동반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갈팡질팡 갑론을박이 나올 때 오히려 담아놓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 오전장 특징주 납품 현황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조곤조곤 스마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